국민의힘이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입장 들어보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어제 SNS를 통해서 여권의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져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런 요구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 언급됐던 선배들이 제가 존경했던 분들입니다. 예. 28년 전에 제가 이제 문화방송 기자로 입사를 했을 때요. 그때도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고 파업을 했었거든요. 예. 또 그분들 구호를 따라 제가 외쳤던 수습 기자였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언론개혁이라는 건 간단했거든요. 일단 팩트에 기반한 취재해야 되고 약자 편에 서야 되고 권력의 개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선배들한테 배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권력의 최종점에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약자 편에 계시는지 강자 편에는 안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또 크게 내색진 않아도 저희 후배들과 같은 심정이실 거라 믿고 싶어서 호소를 한 거였습니다. 당리 당략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면 그분들은 이 법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사실 법안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나쁜 법, 완전히 좋은 법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분명히 독소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피해 구제라고 하는데 그 피해 구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권력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만 하더라도 사실 작은 의혹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진전되면서 결국은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얻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 차단을 한다면 아마 기자들은 자기 검열부터 먼저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검열을 하게 되면 착한 기사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 권력의 비리나 아니면 고발할 수 있는 건 다 저는 비밀로 묻혀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기자들의 자기검열, 더 나아가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이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게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부분이 있고요. 예. 열람 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는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정치인들은 잊혀지고 물타기 할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 열람 차단 청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의혹 보도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예. 그런데 관련한 여론조사 지난 2월에도 있었고 이번 8월에도 있었는데 그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 좀 많이 높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제가 그 여론조사 문구를 봤는데요. 예. 그게 어떤 식으로든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면 국민분들은 이 법안 자체를 다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어제 MBN에서 나온 거는 오히려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나 현업이나 그리고 정말 이 법안을 다루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론장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지 여론조사 맨문항으로 서로가 맞다라고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은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불신을 좀 없애야 되는지 언론에서는 자체 개혁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한 건지요? 저는 사실 이 법안 처음 나왔을 때요. 국민들이 언론들에 갖고 계신 불신을 전 이해해요. 예. 왜냐하면 가짜뉴스라는 게 실제로 있죠. 예. 저는 특히 이 손해배상 인용액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물론 그 기준점이 올라갈 때 4억 넘는 고액 손해배상이 인용돼서 기준점이 더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법을 검토하는 게 더 낫지 그거를 법으로 언론의 자유와 엮는 건 저는 과잉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갖는 시각이 가치 판단을 배제한 중립적인 기사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예. 근데 앵커님도 아시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 언론이라고 하는 건 정파적인 시각을 갖는 데가 있죠. 예. 진보 보수 떠나서요. 예.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서로 정파적 시각을 갖고 대리전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분명히 피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 팩트를 가지지 않고 정파적인 시각만 강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낙인을 찍을 때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팩트가 체크되는 게 중요하고 그 팩트에 기반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면 공인이라면 그걸 감내해야죠. 그리고 지금 권력에서 이 언론은 내가 미워. 그렇기 때문에 공해 관시법처럼
니네들이 고의와 중과실로 한 거지 추정해서 인과관계 성립되지도 않는 징벌로 연결하는 건 예. 그건 비과학적이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언론의 가혹한 가짜뉴스가 있다면 저는 손해배상액을 더 올려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법으로도 한 번은 우리 정치인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에는 유튜브나 SNS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야당 일각에서는 이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유튜브를 포함시켜야죠. 다만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아마 정보통신망법으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속상했던 게 딸이 포르쉐 타고 예. 있다는 게 그게 유튜브 통해서 먼저 예. 나왔던 거잖아요. 예. 다른 그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유튜브나 SNS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통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현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감과 팩트를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논의는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뭐 저도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의 제재는 있어야 한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네네. 앞으로 좀 국회에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게 좀 문제점일 것 같은데. 끝까지 해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대기업이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기사라고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각종 수치를 제시했었거든요. 예. 소송 가능성을 암시했었습니다. 조주빈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 성착취였는데 보통은 학폭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피해자가 충분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증언만 갖고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증언이 아니라 언론사가 반드시 입증하라고 하면 그러면 제보한 사람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파헤칠 수 있겠어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주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권력이 바뀌어지면 진보 언론이 씨를 말리게 될 것이라고 이 법의 악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몸소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민주당 안에서도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그 기운이 다시 퍼지길 바랍니다. 필리버스터는 강행하시는 겁니까? 필리버스터는 해야죠. 이거 아니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저희 야당은 없으니까요. 예. 근데 보통 강행이란 표현은 안 하고 한다라고 그래요. 표현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야당과 언론이 굉장히 이 언론중재법에서 반대를 해서 네네. 원래 있던 정치인 기업인은 대상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한 번 더 여야 협의나 이런 시간은 불가능한지요? 아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중요한 법인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면서 왜 강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자를 뺐다고 하지만 전직 공무원을 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께서 나중에 퇴임하시고 난 뒤에는 이 법안이 실행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은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퇴임하시고 난 뒤에 만약에 권력 비리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열람 차단 청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보장법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피해 구제는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시 한번 언론사와 현업과 사회에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민주당이 열어주면 저라도 전 나가서 같이 상의를 해보고 싶어요. 왜 그걸 막고 지금부터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몰아넣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월요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당의 성간이가 출범했는데 의원님 홍보위원장 맡으셨더라고요. 홍보본부장이요? 예, 홍보본부장. 근데 지금 일부 후보들이 네네. 당의 경준이가 준비한 룰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오늘도 선관위 회의를 했는데요. 예. 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아직 논의는 안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룰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그 안을 내놨고요. 예. 또 그거를 실행하느냐 또한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예. 이 논의 자체가 금지된 것도 아니고 예.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하라고 선관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론될 수 있는 주제인데 저희가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 그거는 해보지는 그 오픈 테이블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경준이가 준비한 룰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면 각 후보들이 다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해달라고 또 막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 뭐 경선은 당연한 법칙이죠. 근데 이번에 그 정홍원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두루두루 많이 들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후보를 각자 존중하면서 저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